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새벽까지 좀 지켜보다가 네. 잘 오르길래 그러니까요. 잘 오르길래 그냥 무난하게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아침에 눈 떠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선 시장이 보기에는 새로운 건 없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중에 한 말 중에 이제 뭐 연준의 실탄이 떨어졌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실탄 말고 지금까지 늘 쏘던 그 실탄 말고 네. 실탄 하니까 일단 뭐 총에 뭐 M16 같은 소총의 실탄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거 말고 뭐 좀 쌈박한 미사일 같은 거 없어? 뭐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든지. 네. 그런 것 갖다 더 제시를 못한 거죠. 네. 늘 하던 말에 그냥 성명서에서 그냥 조금 더 명시적으로 했을 뿐이지 이때까지 했던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인플레 2% 오를 때까지 그리고 완전 고용 될 때까지. 뭐 완전 고용이 딱 몇 퍼센트의 실업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업률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봐서 완전 고용이라고 판단할 만한까지 굉장히 자의적이죠. 우선 이거 네. 점도표입니다. 점도표가 이번에 2023년께 이제 처음으로 제시되는 그래서 조금 주목을 받았거든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도 죄다 내년까지는 후내년까지도 뭐 한 명이 이렇게 찍었습니다만 네. 6월 달에는 여기 2명이 있었어요. 위쪽에. 그러다가 한 명이 줄었는데 네. 자 어쨌거나 내년 후내년까지는 제로금리로 가는 거 그리고 중간값으로만 봤을 때는 2023년까지도 제로금리로 갈 것처럼 제시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여기서 한 명은 25bp, 두 명은 25bp, 한 명은 50bp. 그 위에는 뭐예요? 또 이거는 125bp. 어.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롱거런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뭐 균형금리라 하나, 뭐 그런 정도는 계속해서 2.5% 이렇게 중간값이 몰려 있는데요. 글쎄요. 어느 세월에 이 2.5%의 금리를 보게 될런지 네. 그러한데 우선 이 부분도 조금 시장으로서는 뜨악했을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오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의 반응입니다. 새로운 건 없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건 없었고 이제 뭐 재정을 해야지 재정에 달려 있다 했는데 지금 뭐 백악관 저거 뭡니까? 워싱턴의 그 의회 쪽에서는 완전히 교착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계속 자 대통령이 그때 시정 그 연두교서 발표하고 나서 뒤에서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쫙쫙 쬐던 맞아요. 그 기억나시죠? 원고를 찢었죠. 네. 뒤끝 대단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 두 낸시 펠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두 노인네 간의 그 악감정이 네.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시장 반응이 그래요. 한번 미국치 10년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보기 위해서 5분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무렵이에요. 여기서부터 막 오히려 뜁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네. 나왔을 땐가 봐요. 요 무렵에 처음에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그냥 뛰어 올라 버렸습니다. 네.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 양적 완화를 갖다가 무슨 뭐 혹시나 더 나빠지면 할 수는 있다고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더 그 정도는 뭐 생각했던 거고 좀 더 구체적인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결국은 의회에서 뭐가 안 되면은 연준도 더 찍어낼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고 달러도 처음에 이 무렵이죠. 처음에 좀 약해지는 듯 하다가 달러가 오히려 또 약간 강해지고 어쨌거나 조금 더 강해진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이 무렵이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FOMC 전에도 많이 올랐죠. FOMC 전에는 많이 올랐는데 쭉쭉 가다가 결국 밀렸습니다. 그나마 다우는 그나마 이렇게 플러스라도 유지했어요. 나스닥은 1.25% 빠지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무렵입니다. 그러니 지난주 포함 지지난주까지 2주 동안에 지지난주 목금쿵, 지난주 화수목금, 그리고 지금 월화수 끝에 3개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조정 끝 올라가는 이제 다시 또 상승세 재개 아니면 이 부분에서 데드캣 바운스 내지는 기술적 반등 뭐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은 앞으로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1,800포인트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죠? 이 피보나치가 꺼지는 이 부분 여기가 지지 안 된다면은 즉 지지난주 급락 때 그래도 지지선 역할을 했던 이 대목이 밀린다면은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셔야 되겠고 뭐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돼버렸죠. 네, 그렇죠. 나스닥이 그동안 뭐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죠. 네. 대형 기술주들을 네, 중심으로 맞아요. 정말 뭐 무섭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 잠시 나오는 조정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본격적으로 조정 시작될 거야 조심해야 돼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신제품 발표한 이후에 약간 실망감으로 간밤에도 또다시 하락을 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애플, 아마존 이런 주가들 2에서 3% 내렸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네. 특히 이제 그것을 갖다 기술주들이 주도를 했는데 기술주들이 지금 안 좋습니다. 오히려 밤사이에 이제 뭐 항공주 뭐 이런 것들은 올랐거든요. 네. 예, 올랐는데 자, 애플 보시죠. 애플 지금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 지금 지난 2주간의 급락 특히 주식 분할 이후에 이렇게 흥분했던 이 후유증에서 아직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20일부터는 또 뭡니까? 그 텐센트 제재. 네. 그래서 위챗을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 못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당장 애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화웨이 제재하는 거하고 텐센트를 제재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 중국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아이폰 별로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거기 위챗이 안 당긴다면은 네. 그걸로 무슨 뭐 카톡도 우리처럼 카톡 기능도 있죠. 그걸로 무슨 뭐 그것도 하죠. 쇼핑도 하죠. 택시도 부르죠. 하는 그게 없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벌써 나오는 얘기가 아이폰 중국 내 판매가 한 20-30% 줄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높았다는 거. 자, 또한 아마존닷컴도 비슷하겠네요. 뭐 텐센트의 여파를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걸 떠나서 우선 이거 보세요. 아마존은 애플보다도 반등 시도 자체도 오히려 약합니다. 네. 자, 이제 5, 20, 60일선 물고 내려가려는 흐름이에요. 여기다가 지난 화요일 날 주식경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 다시 한 번 더 가져옵니다. 이 월간 차트 지금 이제 9월 이제 하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이거 아래 꼬리가 달리든지 양봉 전환 안 하면은 이 캔들 자체, 이 패턴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하락 장악형. 이거는 보잉에서도 봤다시피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즉 월간 차트 정도에서 전월에 그 짱대 양봉을 갖다가 다 잡아먹을 정도의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안 좋은 신호예요. 보잉은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그 전에 버둥거렸던 기간만큼 버둥거리다 빠졌는데 대깔꼬마니를 이뤘는데 네. 같은 조건으로 얘가 그러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훅 똑같이 대칭형을 이룬다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이 무거운 거 보세요. 과매수 구간 이런 상황. 뭐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도 밤사이 빠졌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니콜라는 또 조금 올랐고 네. 거기야 뭐 밤마다 빠진 거니까 예,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기술주 부분이 이제 결국 저 뭡니까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적어도 과거 몇 년 동안 지금은 뭐 라가르드 체제입니다만 드라기의 마이크 잡는 날, 버냉키, 옐런 그리고 파월에 이르기까지 연준 의장이 마이크를 잡는 날은 주가가 빠진 날이 없었는데. 맞아요. 계속해서 뭐 네. 경기 부양책을 그 내놓았으니까요. 점에서 어쨌거나 FMC 조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지금 좀 무거움을 느끼고 있던 시장이 FMC를 갖다가 빌미로 한번 조금 더 그거 해볼까 했던 것이 장 후반에 조금 그 무게감을 견디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체력이 딸린다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꾸 이제 공은 미 의회, 의사당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그래도 좀 디커플링이 되면서 네. 연중 최고점까지 코스닥은 올라갔고 그리고 코스피도 뭐 장중 기준으로 하면은 연중 최고점 트라이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잖아요. 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달러화에 대한 예. 원화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것이 확 힘을 내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예. 연중 최고점 트라이를 하면서도 좀 힘이 빠지는 양상인데 어떻게 우리 증시는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FMC에 대한 반응이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는 쪽으로 갔더라면 우리도 이제 오늘 뭐 개장 초부터 그냥 연중 고점 네. 확 뚫어버리겠죠.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이미 달성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장중 최고치가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보시죠. 지금 코스피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중으로 따졌을 때 최고치는 2,456.17이에요. 지난 8월 13일 날. 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2,458. 자, 이거 열면 이제 그다음 2,600 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제 마감 지수로는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지금 이런 상황 딱 느낌이 오는데 요번에 타이밍이 어떻죠? 이런 거 보면 참 저는 절묘합니다. 딱 FMC 보고 방향 정하겠다고 거기까지 지금 지수를 땡겨놨다가 네. FMC 이후에 오늘을 이제 맞이한 상황입니다. 뭐 누차가 강조합니다만 이 선은 이제 역할을 다 했고요. 이때까지는 지지선, 그 다음에 한번 물고 내려온 다음에는 저항선. 그래서 저항선 확인하고 이번에 밀렸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선이에요. 실선. 점선이 아닌 이 실선. 실선이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내려온다면은 좀 생각해 봐야겠죠. 거기다 우리는 조금 또 이중천정 그런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이제 또 빠지면은 또 개인이 사겠죠. 빠지면 또 개인이 사겠고 하겠는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9월 들어서는 우리 증시가 세계 최강입니다. 상승률, 하락률, 등락률을 따져보면은 미국보다는 나았고 중국은 지금 이 와중에 오히려 본토, 홍콩 할 것 없이 다 9월 들어서는 마이너스인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세계 1위예요. 두 개가. 그런 식으로 왔는데 조금 어쨌거나 미국 장의 저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고점을 열기는 좀 버거운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한 번만 더 그 차트 보시면은 네. 예, 이따가 환율 얘기하면서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돈 하지만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담감을 갖다가 외면하기에는 조금 힘든 레벨 그리고 외부 변수를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특히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있는 네. 자리지만 그래도 또 요즘에 유의미하게 봐야 할 것이 외국인의 수급 아니겠습니까? 네. 거래소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제는 또 3거래일 연속 들어왔잖아요. 비교적 큰 폭으로. 거기에다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180원대를 하회를 했잖아요. 예. 외국인의 투자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는 뭐 환율로 보자면은 만들어진 셈인데 예. 환율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환율이 그래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증시 입장에서 기대할 것은 참 어렵게 물고 내려온 1,180원대의 하향 돌파 이게 유의미한 추세를 이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간 차트 보시죠. 일간 차트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1,180원이 깨졌으면 그 다음 이렇게 짚어지는 레벨은 1,150원밖에 없습니다. 1,150원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자 여기 뭐 이렇게 선이 초록색 선으로 뭐 이렇게 난삽하냐 싶으실 텐데 한번 전화하는 대로 한번 꺼봤어요. 네. MACD 오실레이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시점. 아, 네. 예. 그때마다 이렇게 해봤더니만 조금 밀리다 만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밀리더라. 의미가 있었고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MACD 오실레이터가 결국 음의 구간,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든 거, 그리고 아직까지 RSI가 조금 아래쪽으로 여유가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은 더 아래쪽을 볼 수는 있겠구나. 가는 김에 이번에 그러면 1150 기어이 확인하고 올 것인가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우선 위클리로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위클리에서도 우선 이 선을 갖다가 이 지지선을 갖다가 물고 내려와서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밀리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지난번 팬데믹 때 1290원대도 올라갔던 이 올라가는 와중에 어쨌거나 전부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거. 네. 보세요. 이때도 다이버전스 내려오고 다이버전스 내려오고, 그러니 차트상에 이런 신호들은 무시할 건 못 됩니다. 무시할 건 못 되는데 이거는 주식이나 지수에도, 주가나 지수에서 똑같이 작용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가 이번에 어디까지, 지금 이까지 내려온 것만 해도 이 다이버전스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해서 이제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말씀드린 1160까지 가느냐, 50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보세요. 달러 인덱스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안 떨어졌죠.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는 이 라인 차트에서도 일단 의미 있는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시장은 한번, 예를 들어 딜러들이라면은 지금 같으면 셔플레이를 하고 싶을 거예요. 달러를 하방으로. 매도. 예. 네. 그런 상황이고, 위안화가 이렇게 두둑 떨어지는 가운데도 우리는 그동안 덜 떨어졌어요. 동조화가 안 됐네요. 네. 위안 어제 이제 중국 인민은행 고시 환율 보니까 딱히 위안을 약세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 어떤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같으면은 차라리 뭐 수출 해먹을 때도 없고 오히려 내수 차원에서 위안화 강세를 갖다 어느 정도 용인하자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는데, 이제 뒤늦게 동조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과도 겹쳐 본다면은 코스피가 이만큼 왔으면은 이렇게 땡겼을 때, 이때는 뭐 1120, 1130 하던 놈이 아직도 1180에 놀고 있었으니까 네. 조금은 떨어질 필요는 있죠. 조금은 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전히 이런 부분, 8월 달만 하더라도 무역 수지는 40억 불이 넘죠. 단지 이거는 그겁니다. 수출 줄어든 거 비해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그런 가운데 나타난 이른바 불황형 흑자이긴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상황. 그런데 또 은행권 딜러들은 얘기는 그래요. 해외 투자 관련한 플로우가 상당하다. 즉 바깥으로 투자 나가는 이 달러 수요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팽팽하게 묶여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히려 딜러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기술주들, 특히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기술주가 오히려 빠지면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차익 실현하고 털고 돌아서면은 오히려 그게 달러 환전되면서 환율을 밀릴 수도 있다. 주가 빠지면서 이런 얘기도 네. 할 정도인데 그런 상황이고요. 아주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월간 차트인데요. 그때 IMF 때 고점, 금융위기 때 고점을 연결했던 선을 올라서면서 조금 긴장했었죠. 3월 달에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 그래서 1290년, 야, 이 선을 뚫어. 진짜 이거 이제 한번 제대로 치는 거야 했는데 그 이후에 물고 가서 지금은 이 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순간입니다. 반면에 지지선은 또 이렇게 끌 수가 있죠. 그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800원 잠시 깨고 900원 잠시 깨자고 했을 그 무렵. 그 무렵하고 요렇게 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합니까 지금? 이 선 두 개를 수렴한 게 절묘하게도 2003년 1월부터 우리 그때 이현재 장관, 최준경 국제금융국장 시절에 그때 나왔던 이 1140, 45원 레벨, 개입 레벨. 네. 이것이 그동안에 외환시장에서 참 분수령 역할을 했던, 결국 이쪽으로 수렴하네요. 한 17년 전에 그 족보 있는 레벨로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지금 이제 분위기는 1150 한번 트라이 해보자 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보셨다시피 오히려 FOMC 이후에 달러가 강으로 돌았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NDF 시세는 어제보다도 한 3원 정도 더 낮습니다. 예. 더 낮아가지고 아마 이 달러 서울에서 달러 환율을 갖다가 그동안 좀 버티다가 결국 1,180원이 무너졌으니까 조금 더 밀어보자 하는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막 1개월 사이에 지금 10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또 이제 1170 트라이 1170에서 또 지지력 확인 안 되면 조금 더 물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주식 밀리고 외국인이 또 순매수가 멈춘다면은 또 이렇게 쇼플레이 하던 선수들이 또 힘이 또 딸리겠죠. 달라질 수 있겠죠,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큰 그림을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환율은 어렵게 내려온 1180원이라서 조금 더 밀어보자 하는 흐름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 주식 상황 보면서 또 갈 것 같습니다. 위안이 이제 뒤늦게 이제 위안 따라서 좀 가자라고 했으니 네. 그동안 위안을 절상폭을 갖다가 못했던 거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달러인 환율도 조금 밀리니까 달러인도 이 환율 갖고 지금 할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한 30-40분도 모자라요. 지금 이제 뭐 갑자기 아베 물러나고 나서 달러인 환율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 그놈의 아베노믹스 내지는 뭐 구로다 총재가 뭐 돈 풀고 해서 뭐 80엔 밑에 있던 놈이 125엔까지 가고 했던 거. 그 미국이 눈 감아주지 않고서야 그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이라면은 그래서 지금 은근히 달러엔에서도 엔 강세 쪽으로 밀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기도 하고 해서 외환 시장도 지금 나름대로 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좀 딜러들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주시를 하면서 저희가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